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두 번째로 아까 준이가 얘기했던 것 좀 해볼게. 자, 결국 누가 봐도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관측자에 따라서 시간이 느려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자, 마찬가지로 달려가는 우주선 안에 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자, 아래에서 위로 가는 어떤 빛이 올라가는 게 있어. 그래서 이 빛이 여기 딱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을 측정해주는 어떤 그 시간 측정 그 빛 시계를 생각하면 돼. 빛 시계를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L0라고 해보자. 랭스 제로 그냥. 그리고 자, 이 빛의 속도는 당연히 C라는 값으로 30만 km/s로 가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쌤이 T0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요 사람이 측정했을 때 걸린 시간이 T0인데 그 T0 크기는 당연히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주다. 그렇지? 그러니까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같은 현상을 이제 여기 달나라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똑같은 현상을 측정을 하는데 여기서 출발한 빛이 자, 이 우주선이 지금 속도 V로 가고 있다 해보자. 또 V로 가고 있다 해보자. 결국 마지막에 여기에 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빛은 결국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달해야 되고, 그치? 맞아? 요게 바로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요 우주선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세로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L0라고 가정해보고, 그 다음에 자, 이 우주선 이 빛은 마찬가지로 빛의 속도 C로 갔겠지? 그치?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이 사람이 관측했을 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해볼게. T라고 해볼게.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다르다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자, 요거랑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이 속도에 따라 분명히 결정이 될 텐데, 자, 분명히 얘는 같은 속도로 가는데 얘는 짧은 거리를 갖고 얘는 좀 더 긴 거리를 가. 그치? 확실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더 길게 걸려. 당연히 긴 거리를 가기 위해서 같은 속도인데 더 긴 거리를 가기 위해서 시간이 더 긴 시간이지. 그치?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부터 도달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얘는 시간이 짧게 걸리고 얘는 시간이 길게 걸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깥 사람을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라고 얘기를 한다. 실제로 그래서 저기 인공위성 같은 데만 해도 이건 특수상대론이라고 해서 이거 뭐냐면 특수상대론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 특수상대론인데 특수한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냐면 이 우주선의 속도가 항상 등속 직선 운동이야. 우주선이 가속도 운동하는 상황이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특수상대론이라고 하는데 우주선이 이제 가속도가 있는 공간에서 또 얘기가 달라져. 그걸 우리가 일반 상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기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시간이 느려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저기 지구의 바깥에 있는 인공위성만 해도 중력이 조금 약해. 시간이 조금 더 빨리 흘러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시간을 계산해서 우리가 그 인공위성부터 시간 그 정보를 주고받아야 돼.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 그거를 생각보다 우리의 계산 못하면요? 계산 못하면 그 오차 때문에 우리 정보 전송하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거기 시간이랑 우리 시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차가 많이 벌어지게 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원자시계 같은 것도 인공위성에 가져가고 그래. 아무튼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옛날에 막 60년대 뭐 달에 뭐 인류하고 그러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전부터 인류의 그 과학 기술은 굉장히 발전 많이 했어. 쉬운 일이 아니야 절대. 아무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가야 되는데 더 긴 거리를 가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요 길이는 L0고 요 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지금 이 우주선이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지. 그럼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만큼이 바로 이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겠지? 그래서 요 길이는 T가 돼요. 그리고 요 길이는 빛이 이동한 거리지, 그치? 속도 곱해서 빛의 속도 곱하기 빛의 시간이 바로 요 총 길이에 해당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삼각형을 보면 이렇게 바로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쓰면 C제곱 T 쓸게 그냥 밑변의 제곱은 세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맞아? 그러면 결국 자 써보자. C제곱 T제곱은 L0 제곱 더하기 B제곱 T제곱인데 자 우리가 L0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요걸 통해서 할 수 있지. L0는 T제곱이지. 자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묶어줄게. 같은 T니까. 그럼 이걸 넘겨주게 되면 T제곱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 뭐야? C제곱 T제곱 제곱이 되지. 그치? 준아 맞아? 보여? 보이지? 보이지? 그 다음에 나눠주게 되면 T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또는 C제곱 T제곱 이렇게 되지? 분모 분자를 다시 C제곱만큼 나눠줄게. 이게 분자를 1로 만들고 싶어준 거야. 요거 C 나눠주면 되겠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양면 루트 씌워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T는 이거 전체 제곱을 묶어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보여? 1 마이너스 C분의 크게 쓸게 그냥. 이렇게 돼요 결국. 자 결론. 자 얘가 측정한 시간은 우주선 안에 있는 측정한 시간보다 이만큼 곱한 것만큼 되는데 이 곱한 값이 얼마만큼 큰지가 중요한 거야. 자 일단 먼저 자 우리가 항상 이 우주선 속도는 C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 C분의 V라는 값은 1보다 작고 0보다 큰 값이야, 그치? 이 제곱도 마찬가지로 1보다 작고 0보다 큰 값이야. 그리고 1 빼기 C분의 V제곱이라는 값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1보다 작고 0보다 큰 값이겠지? 1과 0 사이 값이지. 여기까지 됐어? 이거 루트 값도 당연히 0과 1 사이 값일 거야, 그치? 그리고 그거 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 분의 1은 당연히 1보다 큰 값이지. 알겠지? 2분의 1이라는 값이 역수를 취해야 되게 되면 2가 돼버리잖아, 그치? 3분의 1은 3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거 역수 취해버리면 반드시 이 값은 우리가 이 값은 반드시 1보다 큰 값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요거에다가 1보다 큰 값을 곱해주면 당연히 이 값은 커지겠지. 그래서 따라서 결론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값을 우리가 감마 그러니까 로렌츠 인자라고 얘기를 해. 로렌츠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한자를 로렌츠 인자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 감마 T제로로 쓰게 되는데 이 로렌츠 값은 항상 1보다 큰 값 그리고 감마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어쨌든 구체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더라도 중요한 건 뭐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은 안에 있는 측정한 시간보다 어떻다? 감마별만큼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 시간이 팽창돼 보인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다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확실히?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까지 질문. 시간이 그래서 이게 결론은 이 모든 이상한 시간이 더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누구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첫 번째 어떤 전제부터 출발한 거냐면 바로 누가 봐도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전제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빛이 누가 봐도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 30만km/s를 일정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현대수 이론이 쭉쭉 나오게 될 거야.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창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볼 거야.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창밖을 통해서 여기 볼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서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 우주선 안에 우주선 여기 우주선 끝이야. 우주선 끝이고 여기 창이 있는데 우주선 창이 커다랗게 있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해보자. 의자에 앉아 있어. 여기 테이프 있고 여기 뭐 칵테일 잔 하나 놓여 있고 자, 느긋하게 있는데 바깥에 저 달나라 바깥에 누가 있어? 이 친구가 있네. 이 친구가 있어. 이번에는 이 친구 옆에다가 이 아까 비시계를 측정해보자. 놔두자. 자, 그러면 자, 이 사람 입장에 이러한 일을 그려줄게.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어서 마찬가지 아까 똑같이 비시계 측정했더니 마찬가지로 자, 이 길이를 L0로 해보고 그때 걸린 시간을 T0만큼 걸어다 해보자. 그랬을 때 빛의 속도로 올라갔겠지? 안 보이겠다. 안 보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다시 그려서 자, 그러면 다시 이 사람 자, 이번에 다시 상황을 그릴 건데 혹시 무한시 민저가 안 보이잖아. 괜찮아. 저 정도 말로 들어도 돼. 저 괜찮아요. 자, 로런친자가 감마는 로런친자. 자, 여러분들 이게 감마 로런친자. 자, 됐고 아무튼 자, 이 사람을 다시 이제 이 사람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위아래 딱 빛시계가 있고 여기다 빛을 뿅 쏘아 올렸을 때 얼마만큼 여기 도달하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가 측정을 해주는 빛시계야. 마찬가지로 빛의 속도를 가고 있고 이 사람이 측정했을 때 이 걸린 시간은 당연히 요 T0를 해보자. 그랬을 때 C분의 L0만큼 될 거야. 그렇지? 오케이? 그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저기 우주선 타고 요 안에 얘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 BC가 얘한테 있다 해보자고. 얘한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얘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지금 우주선이 지금 여기로 가고 있다 해보자. 우주선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신경 쓸게. 저거 우주선이 지금 여기로 가고 있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생각하잖아, 그렇지? 우주선이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나는 가만히 있다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어. 앞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 준아? 우주선이 여기로 가고 있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를까? 뒤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 당연히 우리가 기차 타봐, 자동차 타봐.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있어. 뒤에 있는 모든 배경과 나무들, 가로수들 다 뒤로 가고 있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얘도 이 우주선이 앞으로 가고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사람 봤을 때는 이 녀석이 뒤로 V로 가는 건 저거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위치 여기 도달하는 이 일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결국 어떻게 도달하겠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결국 이 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결국 이 빛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 도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됐어? 자, 이 상황은 아까하고 똑같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을 봤을 때 이렇게 빛이 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 봤을 때도 이 우주선 바깥에 있는 사람의 빛이 있을 때 이 빛이 여기서부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빛이 여기서부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려야 돼. 왜? 더 길잖아. 딱 봐도 더 길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도 바깥 사람의 시간이 더 길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더 시간이 오래 가는 것처럼 보인다. 좀 웃길 수 있는데, 자, 얘가 말하기를 야, 너 시간 느리게 갔어. 너 시간 천천히 간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나로 똑같이 왔어? 가는데 이렇게 말해. 내가 봤을 때 네가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야 너 시간 느리게 가는 거 좀 보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얘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 좋았으면 얘가 봤을 땐 얘가 뭔가 시간이 빠르게 가는 거 좀 보여 할 것 같잖아, 그렇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이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이동할 거리가 더 많아지고 반대로 얘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빛이 이동할 거리가 더 길어져야 돼. 따라서 서로가 이 빛이 여기부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서로가 너 시간 천천히 흘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늙는 속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야 너 시간 천천히 가. 야 나 됐다 늙었어. 너는 아직 젊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 봤을 때도 야 너 시간 됐다 천천히 갔다. 너는 되게 젊은 것 같은데 난 되게 늙었어.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너보다 내가 늙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더 어른이야. 너 아직 어려.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 강간 애기야. 근데 얘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젊고 여기 있는 사람이 더 늙는 게 정상인데. 맞아요. 그 중력 때문에 주름 같은 거 접히고. 자, 중력이 없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중력은 다 배제를 하고 지금 우주선의 속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이 보인다 얘기를 하는 거고, 서로가 얘가 봤을 때는 야 너 천천히 늙고 있어. 마찬가지로 이 사람 봤을 때 얘도 야 너 천천히 늙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왜냐면 여기까지 보이는데 빛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 맞아. 빛이 보는데 시간이 걸리. 가는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잖아, 그렇지? 얘가 봤을 때도 여기서부터까지 하는데 빛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찬가지 얘가 봤을 때 빛이 도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지금 이게 제일 핵심이 뭐냐면 근데 얘가 조금 늙었을 때 얘는 그 젊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늙었다 이런 거예요. 뭐라고? 얘가 조금 늙을 동안 얘는 엄청 늙었지만 얘가 안 늙은 걸로 보인다 이런 거예요.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우주선 누구가 안 안에 찍죠? 누구가 안 찍어?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조금 늙는 동안 어. 행성에 있는 애가 많이 늙는데 아니지. 누가 봤을 때? 아유 그 제3자 입장. 제3자라는 그런 거 없어. 제3자라는 거 없어. 제3자라는 거 보지 말고 상대적인 거야. 제3자라는 게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3자 제3자 또 정제된 사람 있어? 제3자라는 게 누구지? 그냥 애초에 제3자를 설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 사람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 또 비교해야 돼. 그 사람이 봤을 때 상대적인 이 사람 움직임과 이 사람의 움직임을 봐야 돼. 그 제3자가 이 사람하고 같이 우주선을 타고 있으면 이 사람 입장은 동일해지는 거고, 그 제3자라는 게 만약에 저 행성에 같이 있으면 그 사람 입장은 같아지는 거고, 만약에 이 우주선의 중간 속도를 달리고 있어. 그럼 입장이 또 달라져. 예를 들어서 제3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준이가 얘기해보자. 우주선 또 있어. 자, 이 제3자가 여기에서 타고 있어. 자,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속도는 예를 들어서 0.5이라고 해보자. 재미있는 제안을 해봤는데 제3자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우주선 속도는 이 우주선 속도보다 느려. 그리고 얘보다는 빨리 가고 있지, 확실히. 그럼 이 사람을 봤을 때 얘의 상대 속도와 얘의 상대 속도를 결정할 수 있어. 이 사람을 봤을 때 얘의 속도는 자기가 정지했다 생각을 하고 얘가 0.5V로 가는 것으로 보일 거고, 마이너스 0. 이 사람은 얘가 봤을 때 뒤로 0.5V로 가는 것으로 보이겠지.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둘 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야.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느리고 그렇지가 않아, 절대. 누가 더 늙고 누가 늙은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0.5V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 타고 돌아오면 덜 늙어 있잖아요. 누가 봤을 때 항상 그게 내가 말하는 게 기준이 누구야? 기준이. 아니 우주선 타고 있는 사람이 지구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덜 늙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쌍둥이 역설에서 나오는 건데, 자, 이게 바로 핵심이야. 우주여행을 하고 나서 지구 사람이 봤을 때는 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다 왔잖아, 그치? 빠른 속도로 갔다 왔으니까 야 너 되게 안 늙었다? 나 우린 늙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지구가 저쪽으로 갔다 온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우주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구가 빠르게 뒤로 갔다 다시 온 상황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천천히 늙고 자기가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안 늙었어.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지금 야 너가 더 늙었어, 너가 더 늙었어, 아니 너가 덜 늙었어, 너가 덜 늙었어, 내가 더 늙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걸 우리가 이제 근데 쌍둥이 역설이라 얘기를 하거든. 쌍둥이가 태어나서 한 명은 지구에 자라고 한 명은 우주여행 갔다 왔어.
그랬을 때 누가 더 늙었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 대답할 수가 없어 이거. 기준에 따른 다르. 상대적인 거야. 기준에 따라 다른 거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더 늙었는지. 얘가 봤을 땐 얘가 더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얘가 봤을 때 얘가 더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둘 다 서로가 봤을 때 시간이 천천히 흘렀기 때문에 역설이 발생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누군가 한 명 더 늙고 덜 늙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치?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 근데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역설적이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 서로가 늙었다 얘기. 서로가 너가 더 덜 늙었고 내가 더 늙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이렇다는 거야.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애초에 상대성 이론을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안 돼. 그냥 말도 안 되지만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좀 이상하지, 그치? 애초에 쌍둥이가 동시에 태어나서 한 명 우주에 갔다 오면 누군가 한 명은 할아버지가 돼 있었고 누구는 한 명은 그 청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서로가 야 내가 할아버지 됐고 네가 어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신체 나이 구별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지만 상대적인 거야.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 그러니까 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늙어 보이는 거고 이 사람 봤을 때 동시에 이 사람 봤을 때 내가 늙어 보이는 거야. 지구 도착해 와서 보면은 관찰자가 더 늙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려고 하면 돼. 이게 아니 그 지구 오기 전까지는 다 둘 다 천천히 늙는 걸로 보이지만 지구 와서 보면은 관찰자가 더 늙어 있잖아요. 왜? 관찰자가 누군데? 우주선? 아닌 사람? 저는 지구. 지구의 사람이? 왜? 관찰자가 왜 늙어 있는데? 늙어 있죠. 누가 봤을 때? 그 지구 사람들이. 지구 사람들 봤을 때? 그럼 지구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가만히 있었지? 지구 사람 봤을 때 얘는 갔다 왔지? 자, 네가 말하는 건 항상 갔다 와서 그 늙은 정도를 보면 그래, 늙은 정도를 봤을 때 너가 말하는 사람은 지금 지구의 다른 사람들이지. 쌍둥이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지. 그 지구의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얘는 가만히 있었어. 얘는 시간여행하고 그 우주여행하고 왔지. 그치? 이 사람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그치? 이 사람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구의 다른 친구들이 왔을 때 야, 너 우주여행하고 왔잖아. 너 천천히 늙었어. 얘가 더 늙었어. 지구 사람이 봤을 때는 얘가 젊고 얘가 늙어 보일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봤을 때는 그게 얘기가 다르다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관측자가 누군지 정해줘야 돼. 지금 준이가 말하는 관측자는 이 지구의 주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얘가 봤을 때 얘랑 얘가 봤을 때 얘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준이가 지금 그 제안한 질문은 같이 있었던 얘랑 이 쌍둥이랑 이 사람에 있었던 지구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사람이 기준이 돼서 대답을 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같이 우주여행을 하는 이 사람 말고 또 옆에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봤을 때 야 둘이 누가 늙어 보여?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 사람이 덜 늙었어. 얘가 더 늙었어.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웃기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항상 대답을 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누가 봤을 때 더 늙어 보여? 라는 질문을 둘 다 똑같이 늙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관측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지구 와서 보면 진짜 똑같이 늙었어요. 뭐라고? 지구 와서 보면은 둘 다 똑같이 늙었어요. 누가 봤을 때? 서로가 봤어요. 서로 봤을 때 서로가 덜 늙어 보인다는 거야. 너 덜 늙었어. 허상이 있는 건가? 어? 그러니까 안 늙은 사람을 이 사람이 수염나 있지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너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서로가 나는 노인이고 너 청년이야. 얘가 봤을 땐 내가 노인이고 너가 청년이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쌤이 지금 젊은데 제가 우주여행 갔다 오면 쌤이 젊은데도 쌤이 수염 엄청난 할아버지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지. 그치,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역설이 눈이 잘못된 건데. 그래서 타임 머프인가? 이거를 그냥 좀 비유하면 좀 이상은 한데 타임 머프. 다른 존재라 생각하는 게 좀 편해. 그러니까 결국 너가 생각하는 이게 애초에 시간 자체가 시간이 너가 결정하는 게 시간이 절대적이다 가정을 하고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스케일 자체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
근데 너가 지금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나는 이만큼 갖고 너는 이만큼 갖다. 그랬을 때 얘가 봤을 때 얘는 이만큼 젊어 보여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아, 그렇지? 쌤 그러면 타임워프라는 건가요? 근데 미래로? 시간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서로가 시간 이 축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얘가 봤을 때 이 시간축은 어떻게 되는 것이 보이냐면 이 네. 간격이 더 넓어 보이는 거야 이게. 쌤 저는 그냥 타임워프라고 생각할게요. 그 우주여행 갔다 온 사람은 과거에 온 거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과거에 온 건 아니고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보면 안 되고 상대적인 거야 시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표를 그 수직선 그려줄게. 이거는 쌤 지구 기준에 어? 약간 좀 말이 안 되지, 그치? 쌤 그럼 지구 기준에는 지구 기준에는 그 우주 여행 갔다 온 사람이 미래로 온 걸로 보이지만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그 과거로 온 걸 뭐라 해야 돼?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혹시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말이 안 되지. 없는 존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아까 그 동시성도 말 안 되지 않았어? 누가 봤을 때는 동시에 돌아오고 누가 봤을 때 동시에 돌아오잖아. 애초에 그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사람이 믿는 그것도 그게 애초에 말이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이 가정하는 전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그 구분이 분명히 어떤 프리컨디션 전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전제는 뭐냐면 평행우주로 간 건가요? 뭐 평행우주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전제를 하는 가정이 뭐냐면 시간은 누가 봐도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전제는 시간은 누가 봐도 동일하다는 그 전제를 시작하고 너희들이 말이 된다 안 된다를 구분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이 상대성 이론에서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누가 봐도 빛의 속도는 똑같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해를 했지? 지금 말 자체가 너희들이 상식에서 너희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상식, 말이 돼야 할 일들, 말이 돼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은 뭐냐면 누가 봐도 시간을 일정하다, 똑같다라는 그 전제를 시작하고 너희들이 말이 된다, 안 된다라고 구분하는 건데 선생님이 말하는 말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아인슈타인은 이 빛의 속도가 누가 봐도 일정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내가 소개해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봤을 때는 시간이 누가 봐도 똑같다는 전제에서 바라봤을 때는 절대 말이 일어나지 않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좀 이해 가니? 이제 전제 자체가 애초에 평행우주로 잘 가. 평행우주로는 난 사실 어려워. 그거 되게 너희들한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 그러면 그 다른 쪽 평행우주에 있는 놈이 우리 쪽에 하고 우리 쪽 평행우주에 있는 놈이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 평행우주 자체가 애초에 그 공간 코디네이트 자체가 서로 다른 공간이 이제 다른 시간축을 통해서 뭐 존재하는 건데 쌤 그리고 시간 그 과거로 좀 미래로 가는 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 타임머신 우주 가다 보면 뭐 조그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구멍이 있는데 엄청 조그만 거 이렇게 통과하면 막 미래로 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라는 것도 내가 지금 너가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때 상대적인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게 그 미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사람 봤을 때는 이게 과거일 수도 있고 그래. 지구인 사람 말로는 지구인 말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시간 스케일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이 상황 보자. 여기에 쌤거 아니었는데. 자, 1990년부터 시작해서 뭐 2000년, 2010년 이렇게 보자. 이런 2020년 이렇게 스케일이 있다 보자. 그리고 2020년에 이게 지금 등간격 같은 가격이야. 그리고 지금 어떤 걸 비교할 거냐면, 자, 관측자를 항상 정해야 돼. 얘가 봤을 때 얘 일어나는 일 보자고. 그랬을 때 얘는 내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했지. 관측자를 다른 행성으로 보는 게 어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다른 행성 어떤 움직이는 행성 같이 얘랑 같은 그냥 목성으로 보면 목성도 움직이잖아, 그렇지? 태양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잖아, 그렇지? 안 움직이는 거 없어요. 계산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상 절대적으로 정지있는 애는 없어. 내가 다시 얘기하면 멀리 있어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그런 건가요?
애초에 이 세상의 절대 좌표 오리진 비 정지에 있는 좌표계를 설정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게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자전하는 지구는 태양을 주위 돌고 있고 태양은 다시 태양계는 또 다시 은하 중심 돌고 있고 이 은하단도 또 움직여. 우리 기준으로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지 그래서 않아요? 결국 우리가 절대좌표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내가 봤을 때 그 관측자를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운동을 판단해야 돼. 그래서 애초에 그런 상대 운동은 절대 속도 절대 의미가 없는 거야. 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지, 그치? 이제 좀 아니,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진짜로 스파클이 일어나면서 아파요. 자, 이거 쉽다면 아까 너 처음에 이거 되게 쉽다고 앞에보다 쉽다며. 아니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자, 아무튼 문제 지금 푸는 게 쉽다고요. 자, 이거 말고. 문제 푸는 거 쉬워, 맞아. 자, 어쨌든 관측자를 정해놓고 내가 다시 한번 이거 살펴보자. 이 관측자가 봤을 때 이 시간 스케일이 이렇게 된다면 저 사람이 봤을 때 시간 스케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시간이 하나하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사람이 이만큼 흘렀을 때 얘는 지금 똑같은 간격을 흘렀는데 어떻게 돼 봐? 1990 이게 1990이고 이게 2000이지. 그치? 이 사람이 지금 이미 2010년에 와 있는데 이 사람 봤을 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 2000년밖에 안 2001년 정도가 될 것 같겠지? 그치? 지금 같은 그치? 그래서 안 돼요.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자 절대적인 사람을 봤을 때 얘가 과거고 얘가 미래 얘가 미래고 얘가 과거야 그거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어디까지나 A라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반대로 만약에 여기 있는 B라는 사람을 봤을 때 A라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B라는 사람은 자기가 마찬가지로 자기가 정해놓은 스케일이 있어. 내가 1990, 2000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있어. 그런데 B가 봤을 때는 이 A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간격이 넓어진단 말이야. 이 시간이 팽창된다는 느낌이 이 말이야. 시간이 팽창된다고. 쌤 그러면 이런 영화는 뭐예요? 뭐 이상한 데로 가서 여기서의 1시간은 지구에서의 27. 영상 지금 실력 그거 인터스텔라에 나온 내용이잖아. 음. 그래서 그거는 일반 상대론이야. 자, 일반 상대론은 확실히 정해져 있어. 이건 특수 그래서 상대론이고. 나중에 아빠가 딸보다 딸은 같아지지. 자, 그건 같아진다고. 딸이 나이가 훨씬 많은데 자, 그건 설명해줄게. 그건 확실히 누가 더 늙고 누가 덜 늙고 그건 전제. 자, 그거는 잠깐 뒤로 밀어두고. 자, 이거는 이 특수상대론이야. 빠른 우주여행하는 사람 입장 봤을 때 서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B가 봤을 때 A의 시간축이 팽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가 시간이 이만큼 흘렀을 때 A도 시간이 이만큼 흘렀을 텐데 보게 되면 얘는 지금 1990년이면 2000년, 얘는 지금 2001년. 그러니까 지금 쌤 인터스텔라에서 분명히 님 나이 100살 넘었어요 라고 했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있지 했을 때 그 사람들 눈은 늙은 걸로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 눈에는 너 아빠가 늙은 걸로 보이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그 인터스텔라에서 그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진 않잖아.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우주선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야 돼. 근데 그 인터스텔라에 있는 그 얘네들이 뭐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우주여행을 한 애들이 그 쿠퍼라는 다른 사람이 세상으로. 쿠퍼라는 사람이 블랙홀 근처에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야. 그거는 블랙홀 근처에서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 그거는 확실히 누가 더 시간이 빠르고 느리게 가는지 정해져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중력이 블랙홀을 통과했구나. 강한 곳일수록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가고 상대적으로 중력이 약한 곳에서 시간이 빠르게 가. 이거는 확실히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리게 간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얘네 상황은 뭐냐면 서로가 팽창돼 보인다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알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B가 봤을 때 A는 야 너 아직 2001년밖에 안 머물러 있어. 나는 이미 2010년에 와 있는데 지금 서로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2010년이야 너는 2001년이야. B가 봤을 때는 내가 2010년이야 너가 2001년이야. 그러면 같은 사람이 두 명 된 거잖아요. 사람 복제 기술. 그러니까
결국 관측자에 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응. 사람이 2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분명은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각 시간에 존재하는 각 없는 사람이 사-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응? 존재하지 않는 뭉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왔을 때 2010년에 이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뭔가 그거 만났다는 것 같은데. 뭐 거기 나중에 그 인터스텔라 마지막 장면 보게 되면 이제 그 쿠퍼가 과거의 머피부터 미래의 머피까지 다 보게 되거든. 기억나? 쿠퍼의 그 머피의 방이 과거부터 그 머피가 뭐지? 네네. 그치 머피의 방이 쭉 나오지. 네. 그게 이제 5차원 공간에 5차원 이상의 공간에 대한 표현인데 자, 거기서 과거 현재 그 너가 생각하는 건 현재라는 게 진짜고 과거 미래가 뭐 가짜 그런 게 근데 아니라 과거를 조작할 수 있는 어. 그런 방 아닌가요? 지구 사람 기준으로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작하는 방 아닌가요? 지구 사람 시점 과거를 조작할 수는 없고 그 나도 이쪽 분야를 전공한 사람 알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대충 내가 뭘 했더니 그 딸이 여기 뭐 있어요? 라고 아까 잠깐 내가 끝까지 들어봐. 그 과거랑 미래를 오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중력밖에 없어. 그 중력만이 그 중력장이라는 그 신호 자체만 중력만 유일하게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5차원 이상의 존재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어. 지금 이걸 보는 학생들도 혹시 이걸 보는 다른 물리학자들 내 말이 틀렸다 말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난 전문가가 아니야. 난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얘를 옮기는 행위 자체 있지. 우리가 또는 얘 위로 돌릴 수 있지. 우리는 지금 이 4차원적 공간에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이 분필하는 위치를 x, y, z 방향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근데 우리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네 번째 축이 바로 시간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지? 시간 저절로 흘러가는 애잖아, 그렇지? 근데 이 이상의 차원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생각을 해보자. 그 인터스텔라에서 말하기로는 그들이라고 얘기를 해. 외계인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신호 줬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 5차원, 다차원 이상의 존재들은 이 시간조차 뭔가 조종할 수 있는 이런 존재라 생각하면 돼. 시간 스케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해.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아는 유일한 건 중력밖에 없어. 중력만큼 시간을 거슬 수 없다는 얘기를 해. 나도 왜 그런지 몰라. 나도 어려워 너무. 근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그 영화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뭐 딸이 뭘 봤다고 하는데 그거 나중에 5차원의 세계에서 아버지가 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 블랙홀 그러니까 속에 그 짓을 하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 딸이 이래서야 새롭게 기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 짓을 안 하기 전까지는 딸이 뭘 봤구나를 없었는데 그걸 하자마자 너는 지금 딸이 애초에 뭘 봤다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 자체가 미래가 일어나고 그게 과거에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다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제일 그나마 이해하기 편할 거야.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를 하고 뭔가 운명론적 좀 그렇지만 광고 과거에 뭘 영향을 주면 현재랑 미래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과거의 어떤 행동 자체가 그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5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프레임드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 시간 스케일에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머피 방향 공간이 쫙쫙쫙 나와, 그렇지? 거기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동시에 얘네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현재 있는 내가 뭔가 영향을 했다기보다는 결국 그 5차원 존재 자체 이해하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 불가능해.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불가능한데 아무튼 얘네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고 뭔가 쉽게 생각을 하면 이미 미래에 내가 뭘 할지 뭔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야. 약간 근데 결국 미래에 나가 또 다시 뭔가 이게 신호를 주는 중력으로 신호를 주는 행위 자체를 막 하지. 아무튼 사실 인간은 중력으로 신호 줄 수도 없어.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뭔가 이 과거, 현재, 미래 얘네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상황 자체를 우리가 5차원적인 공간에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 유일한 중력밖에 없다. 그걸 이제
최대한 잘 표현한 게 그 인터스텔라 그 영화 장면이야. 바로. 5차원은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x, y, z 시간 그 다음에 그 시간 그 위에 뭔가 새로운 차원 있지. 그거를 조정 이 네 가지 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그 위에 단계의 그 차원이죠. 5차원 이상이야. 1차원이 점이고 2차원이 성분이 3차원이 아니, 아니. 4차원이 점은- 최고 점은 5차원이 0차원이야. 시간이라는 점은 그 영- 선이 1차원이고 x, y 이게 1차원이고 위아래까지 있으면 2차원이고 요까지 있으면 3차원이고 시간까지 있으면 4차원이고 그 이상은 4차원. 정확하게 말하면 빛의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어려워. 나도 얘들아 나도 몰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는 범위는 여기 있는 책의 내용이 전부야. 내 사실은 머리가 너무 아파 쉬는 시간이야. 나는 머리가 빠꾸됐어요. 사실은 좀 치마 전공으로 나는 저기 광학이나 전자기를 좀 했어. 그래서 중력 자체를 정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극히 적어. 이쪽에 대해서 정말 이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듣고 싶잖아. 그럼 그 교수님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알았지? 저기 뭐 우리 아마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는 크게 두 군데야. 저기 서울대 천체물리 쪽이나 카이스트의 저기 천체 쪽 가야 되는데 그쪽 교수님 말고는 대답해 주는 사람이 시원하게 대답할 없어. 그 사람들조차도 아마 논쟁거리가 많아서 대답해 주는 게 사실 많지 않아. 근데 더 논쟁이 핫한 곳은 여기가 아니야 사실. 양자야. 양자 쪽. 우리 미시세계. 양자요. 거기가 더 또 핫해. 슈레딩거의 고양이. 과학쌤이 말했는데 잠깐 뭐 할 때 말했는데 그거 막 여기 있던 전자가 막 저기 세계 끝 갔다 왔다고. 그 전자가 막 동시에 존재하고 뭐 확률로 존재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막 고양이가 죽을 확률,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죽을 확률과 또 화할 확률 동시에 50% 존재한다. 이걸 뚜껑 열어볼 때까지 고양이가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것도 웃기지 않아? 50%가 아니라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은 상태, 살아있는 상태, 이 오로지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데 생각해봐. 중간에 비실비실한 단계 없어. 자, 죽었다 살았다. 근데 그게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고양이가 안에 죽었는지 안 했는지 반반 상태로 확률로만 존재를 하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그때만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죽었거나 or 살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야. 냄새 악취가 나면 죽었을 확률 100%. 아무튼 그게 양자역학도 그게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모순이야. 그게 그 슈레딩거 유명한 고양이 문제인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그 미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거시세계에 사는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인간 뇌의 한계.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도 우리가 지금 3차원 이상이 바라볼 수도 없고 우리 미세계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지금 막 정리를 해서 이제 이론을 발표하지만 이게 거시세계에 적용할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아직도 모든 곳에 적용할 수가 없는 이유 중 하나야. 양자역학이 대부분이 다 설명이 되는데 입자 가지고 중력만큼은 이게 양자역학하고 설명이 안 돼. 중력자라는 게 발견되지도 않아서. 아무튼 양자는 더 신비로운 세계야 진짜. 아무튼 물리 세계는 가면 끝이 없는데 철학 쪽으로 들어가. 양자역학은 진짜 그 철학적인 주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철학자들 싸워 맨날 그 물리하는 철학자들 싸워. 막 이런 게 뭐 그 아인슈타인 그런 얘기 했어. 가능하다 막. 아인슈타인도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약간 그 양자역학의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죽었냐 살았냐 이 반반 우리가 주사위 던질 때까지 모르잖아, 그렇지? 주사위 던져야지 않는 거잖아. 이런 게 우리 자연에서 일어나냐는 거야 확률로. 근데 지금까지 반반 설명할 수 아니에요. 잡는 방향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져요. 아무튼 모르잖아, 그렇지? 아무튼 모르잖아. 이렇게 잡고 이런 방향으로 던지면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건 있잖아요. 그래, 근데 그걸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각도로 동전을 던지고 얼마나 회전을 시키고 얼마나 토크를 준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얼마나 공기저항 계산해서 예측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양자적으로. 그런 게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이제 영역이라는 거야. 쌤 좀 머리가 깨질 거. 얘기하다 너무 시간 너무 많이 갔어. 자, 아무튼 머리가 머리 아파. 좀만 쉬자. 좀만 쉬어. 상쾌한 공기가 필요해. 맛이 갔어요. 내가 바보가 됐어요. 뭔 신비한 개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신박하고 신비한
가운데 쪼꼬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지 뭐. 55분이요. 좀 아는 거 가능해요. 그치? 그 카드를 다 외우고 있다고 가능하겠지. 외우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아주 신박하고 신비로운 기술을 들었어요.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기분.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게 여기까지도 나가고 그 뒤에는 안 나가고 시험 나가네. 질량과 에너지 전까지는 딱 하면 되겠다. 거기까지 숙제. 그래서 페이지는 자 영상 보는 학생들은 페이지 115페이지까지 숙제. 적어놔야겠다. 이거 이해하려면 끝도 없어. 애초에 말이 안 돼. 그냥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나도 처음에 이게 뭔 개소리였어. 야 쉬는 시간에 쉬어야지. 너는 쉴 새 없이 뭔가 하고 있냐 도대체. 아니 쉬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대단하다. 나는 멍 때려. 작거나 그렇지 않냐? 항상 너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등학생 때는 아무도 잘하는 학생이 없잖아, 그렇지? 학교에서 지금 몇 학년이지? 2대요. 1학년만 해도 이제 조금씩 한두 명씩 자지 않아? 자는 애 있지 뒤에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잤는데요. 멋있네. 되게 친구들이 놀리잖아. 아니 수업 시간에 잤대요. 맞아. 놀리고.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뭐 화장실 가기도 막 그래. 학교 때 화장실도 못 가겠어. 되게 얘 똥 쌌다고 놀리고 그거 참는다고 막 고생하고. 선생님도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 근데 중학교 가면 한두 번씩 간다? 고등학교 가면 거기 나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까지 했으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있어야 돼. 모든 걸 해결해야 돼. 거기서 다 밥도 먹고 또 화장실도 가고 너무 자연스럽게 가. 너무 자연스럽게. 야 휴지 좀 빌려줘. 휴지 빌려줘 하고 가고 낮잠 자고 담요 덮고 낮잠 자고 운동도 하고 같이 축구하고 저녁에도 같이 축구하고 다시 와서 자습하고. 축구를 왜 계속해요? 응? 저녁 먹고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심에 같이 밥 먹고 놀고 저녁 먹고 또 같이 놀고 그때가 유일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이야. 나머지는 공부해야 돼. 유일하게 재밌게 놀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딱 만약에 야자를 안 한다고 하면 학원 간다는 그 증명을 해줘야 돼. 안 해보면 무조건 야간 강제였어. 학원에 안 가면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 학교가 빡셌거든. 내가 자율사립고 그런 데 같은 데인데 나 때문에 자율사립은 아니었어.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1학년 때는 1학년 때는 토요일은 자습이 원래 없었고 당연히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중에서 야자를 2번 뺄 수 와 있어. 이겼다. 학원 갈 시간도 주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토요일 6시까지 자습이 의무였거든. 그래서 그 토요일 12시 이후까지 포함을 해서 일주일에 2번의 야자를 뺄 수 있는 기회 줬고 그
그 다음에 근데 요새는 학원 간다고 하면 다 야자 빼주지 않을까요? 요새는 다 빼주지. 나는 이제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빡셌어. 그래서 야자 할 때 맞아. 공부만 해요 학교에서. 그리고 쓸모가 되게 고등학생 없네. 때는 일요일까지 합쳐서 2번을 빠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일요일도 이제 보통 9시까지인가? 9시, 10시까지 나와서 6시까지 갔었다고. 보통 그러면 이제 뭐 그냥 학교 안 가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수일, 수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지. 그냥 어차피 지금 중학교도 그 여름까지 학교 안 갈 것 같은데. 아무튼 넌 몇 학년 중2인가 이제 너도? 너 중1 돼요 이제. 너 이제 중2 됐구나. 초6이었어요. 그렇구나. 생각보다 어리구나 중2가. 어려요. 사실 키가 커가지고. 저 162예요. 그래. 쌤이 근데 제가 여기서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쌤이 학교 가면은 제가 뭐 키가 큰 뒤에서 3분의 1이긴 하지만 너 키 큰데 되게? 네, 키 크지만 키가 이미 170인 아이도 있어요. 선생님 중1 올라갔을 때만 해도 165에서 167 정도 됐었어. 이미 키가 좀 됐었어. 중 뭐요? 중1 때 올라갔을 때. 중2 때는 170 됐고 한 중3 때는 172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점점 줄어들더라고 올라갔더니. 당연하죠. 그러다가 고1 때 173, 고2 때 174, 고3 때 175 끝. 이런 식으로 거기서 더 크지 않아. 그리고 군대 갈 때 키 다시 조금 클 거예요. 그때는 굽었던 허리가 삐는 거야. 큰 거 아니야. 정말 굽었던 허리가 삐는 거야 불가해. 아니에요, 저는 원래 허리 펴고 다녀요. 그럼 키 안 크겠는데. 하도 굽어서 공부하다가 이 등이 펴지는 거야. 그거 말고 딱히 없는 거. 저는 원래 등을 딱 피는데. 너 거북목하고 지 게임할 때만 거북목하고 가만히 어디 TV 볼 때는 거북목 아니에요. 자 아무튼 자 다른- 시간이 없어서 빨리 폰 끄고 내 대신 일찍 끝내줄게. 폰 꺼봤자 여기서 엄마 올 때까지 폰할 건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너희들이 배웠던 거는 하여간 너희들이 말이 안 된다 된다 상식 자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 생각하니까 머리가 또 깨져.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일정하다. 그거를 먼저 받아들이고 증명을 못 하겠어요.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못 받아들이겠어요. 인정 못 해요. 이 세계에서 표준이 길이의 표준이 있고 뭐 시간의 표준이 있고 다 표준이 있어. 표준 같은 건 없어야 돼요, 시간이. 근데 이 길이의 표준도 뭐냐면 길이 표준을 지구 기준. 옛날에는 뭐 지구 한 바퀴에 몇 분의 몇 이로 정의를 했었는데 지구도 언젠가는 깨지고 없어질 수 있는 불영구적인 존재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이 절대 단위를 하나. 빛이 2, 9, 9, 뭐 7 어쩌죠 땡땡땡땡땡땡 분의 1만큼 간 거리를 1m라고 정의를 해. 예, 빛이 저기 소수 없어요. 소수 없어. 이게 빛의 속도인데 요게 딱 9자리야. 하나, 둘, 어떻게 딱 셋, 9자리예요? 말이 넷, 안 돼. 다, 여, 일곱, 여덟. 왜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 너가 생각하는 거는 속도라는 것을 뭘로 측정한 거야? 시간분의 빛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분의 이만큼 이동했어 라고 거리를 측정하면 실질적으로 막 소수점 쫙쫙 있을 것 같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는 게 누가 봐도 일정하다 했지, 그치? 빛을 정해놓은 거야. 빛의 속도는 무조건 1, 9, 9, 7 얼마 라고 정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1m를 정의한 거야. 모순이. 모순이 아니라 빛의 속도가 결정됐고 얘가 정해진 값이야.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일정한 이 값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m의 기준을 잡는 거야. 아, 그럼 빛의 속도를 여러 소수의 배수로. 아무튼 이 9자리 있지? 이 9자리 중에 빛의 속도는 정해져 있고 이거는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에서 이렇다고 정의를 하자는 거야. 이렇게 이 값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1m의 표준이 결정이 되는 거고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아무튼 힘들다. 자, 이번에 길이 수축 배울게. 두 번째 뭐냐면 혹시
혹시 스타크래프트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스타크래프트 그 1세대 게임이잖아요. 그죠. 저희는 임요인가 스타크래프트는 옛날 게임이에요. 선생님이 7살 때 처음으로 스타크래프트 나왔어. 근데 그건 1세대 게임이 1세대. 그것 때문에 PC방이라는 게 생겼고 정말이야. PC방에 살면서 가본 적이 PC방이라는 게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게 그 한국에서 스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는 PC방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그런 컴퓨터 있으면 안 가도 되겠지. 나는 집에 좋은 컴퓨터 없었기 때문에 갔을 좋은 텐데 컴퓨터는 아니지만 아니, 뭐. 좋은 모니터는 아니면 좋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는 뭐 PC방 가서 좀 엄마한테 많이 혼나 그랬어. 특히 담배 냄새 많이 나고 그런 곳이어서. 아니 왜 가요? 그냥 집에서 자 아무튼 그 얘기 하지 말고 아무튼 자 스타크래프트 같은 내용에서 뭐가 나오냐면 배틀크루저가 차원 도약하는 그런 내용이 그거 나오는데 내 팩도 있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딴 얘기 하지 마 제발. 자 시간 얼마 없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성 A에서 어떤 은하로 갈 거야. 은하로 갈 건데 자 여기에 우주선이 이렇게 갈 건데 좀 크게 그릴까? 잘 안 보이지? 거기도 이 특수 상대론 개념이 있어요. 특성이 들어갈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 10만 1억. 자 10광년을 해보자. 10광년 10억광년. 빛의 속도로 10년이 가는 거리야. 근데 자 이 행성에 어떤 행선을 멸망시킬 수 있는 폭탄 같은 게 있어. 시한폭탄이 있어. 근데 자 얘를 이 행성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가져갈 거야. 자 이걸 해체해야 돼. 이 폭탄 해체해야 돼. 이 폭탄 해체해야 버리면 되는데 되잖아요. 버려도 되긴 하는데 블랙홀에다가. 자 그러면 이 폭탄이 전 우주를 파괴할 수 있다 진짜. 자 타노스 같은 뭐 그런 그런 뭐 그거야 인피니트 송이야. 자 그렇다 생각했을 때 자 여기 우주 정거장 있어. 안드로메다 우주 정거장 있는데 여기에 폭탄 해체 전문가가 있어. 아 폭탄 해체 전문가 뚝배기 깨는. 아이씨 조용히 해. 자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거를 해야 돼. 자 근데 이 시한폭탄이 9광년을 달려. 8년 뒤에 터져. 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는데. 근데 빛의 속도 빠른 건 없거든. 빛의 속도 빠른 건 없어. 쟤도 가져와야 돼. 그럼 쟤도 같이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딱 자, 그 정도 때 해보자. 그냥 4년 그 정도 때 해보자. 그리고 이 녀석이 5년 걸려서 시간 남겠네요. 빛의 속도의 80%로 간다고 해보자. 80%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90% 해볼까? 90%? 빛의 속도의 약 90% 간다 80%가 해보자.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엄청 빨라서 빛의 속도의 90%까지 속도 도달한다 해보자. 그러니까 약 30만 킬로 곱하기. 그냥 그러면 얘도 같이 와야지 가능해요. 잠깐 이게 안 끝났어. 자 얘네 고정된 상태에서 이 우주선이 빛의 속도의 90% 달리고 있다면 자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이 이거야. 이 녀석이 이 8년 내에 여기 도달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질문이야.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렇게 간다면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까지. 원준이 그렇게 생각해. 원준이는 석준이 중간에 있으니까 들어갈 수. 아니 여기서 출발했어. 자 아니 이론상으로는 불가능. 이런 사람 불가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아요. 특수상대 이론이니까 어. 남들이 보기에는 8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 관측자가 누구냐 질문을 안 했어. 자 그럼 관측자가 저 사람이면 터진 거고 저 사람이 아니면 안 터진 거예요? 반대야. 그럼 말도 안 되는. 반대야.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8년 내에 도달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자 다시 말하지만 이 10광년이라는 기준 자체가 누가 정한 거야? 이 바깥에 있는 어떤 관측자가 결정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10광년이라는 그 저자 이게 바로 자 고유기를 해보자. 어떤 이 바깥 사람 봤을 때 어떤 행성과 그 우주정거장 사이 거리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잘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요 사람이 봤을 때 이 녀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내가 한번 t라고 해볼게. 여기서 자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해볼게. 그러면 자 이 속도를 내가 v라고 해볼게 그냥. 쌤 근데 오늘 저 프린트 없다고. 없다고. 자 여기 계속 많이 끊을래? 자 얘가 이 우주선이 여기서부터까지 가는데 자 총 이동한 거리는 자 얘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까지 총 이동한 거리는 L제로겠지, 그치?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거속시 속력 곱하기 시간일 거야, 그치? 자 이번에는
요 사람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내가 L이라고 해볼게. 그 사람은 또 빛의 속도가 더 빠른 거 아니야? 자, 들어봐. L이라고 해볼게. 이 사람이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L이라고 해볼게. 결론은 이 L이랑 이 L이랑 달라. 이 사람은 우주선의 속도 곱하기 이 사람이 느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느낀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자,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요 사람이 봤을 때, 관측했을 때 이 사람의 시간이 어떻다고 해서 느리게 가는 걸 전부 느낀다고 했지. 그치? 기억나? 그치? 그래서 요 사람이 관측했을 때 시간이 요 사람이 관측했을 때 시간이 몇 배라고 했어? 감마백만큼이라고 했어.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결국 요게 감마 T0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을 요거 나눠줄게. L0 나누기 L은 요거 나누기 요거지. V 감마 T0 나누기 VT0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돼? L0 나누기 L은 감마라는 값이 행동이 되고 결론 뭐야? L은 뭐야? 감마분의 감마분의 L0 되지. 자, 이 값이 나오게 돼. 시간이 다르게 간다. 자, 결론.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L이지. 그 값은 L0보다 이 감마가 1보다 큰 값이지. 줄어든다는 거야. 나눠주니까. 그치? 이 감마가 2라고 해보자. 2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얘도 아까 10강년이었어. 10강년이었는데 5강년은 요 사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야. 길이가 수축된다는 거야. 일면 축제법이지. 일면. 그래서 결론이 빠르게 우주여행하는 사람은 이 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이 앞뒤 방향으로 이 거리가 수축이 돼. 이거 우리가 길이 수축이라는 얘기네. 쌤 근데 그러면 둘 다 시점에서 안 터지지 않을까요? 응? 그렇다면 왜 터져요 저 이 사람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볼 때 제 시간 자, 왜 폭탄도 끝까지 들어봐. 내가 답을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 자, 끝까지 들어봐. 이 사람은 결국 만약에 감마값이 2라면 5년 내에 도착하지. 해체할 수 있어. 해체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게 관측자에 따라 다르겠지. 내가 이 사람이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5년 내에 도달했는데 자,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여기 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 걸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이 시한폭탄도 마찬가지 시간이 팽창돼. 아까 시한폭탄이 이게 8년이었잖아, 그렇지? 얘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증가. 그러니까 얘도 16년 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 봤을 때는 이 8년이라는 게 16년. 16년이 돼버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봤을 때도 도달해. 결론 도달해. 결론은.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 뭐야?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내가 빠르는 속도로 우주여행하는 사람은 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이 길이가 수축된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여행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식간에 이동할 수가 있어. 이게 속도가 빛의 속도에 무한히 가까워지게 되면 이 길이가 무한히 0에 가까워지게 돼.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순간 이동할 수가 있는 거야. 정말 빛의 속도에 가깝다는 거야. 거기서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배트크루저 전투사냥함이 안에 원자력 그 발전소가 있어. 그 배 안에 커다란 그 우주선 안에. 그게 몇 초 뒤에 터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의 원자력 발전소를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을 시켜서 그래서 엄청난 큰 에너지 만들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 그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가게 되면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보니까 이 차원이 이게 이 길이가 줄어들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빠른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게 워프야 워프. 자, 워프 들어봤지? 말이 안 되는 갑자기 보트가 추가되니까 뇌가 자, 그래서 길이 수축 시간 팽창 들었지? 쌤 이거 너무 헷갈리고 머리가 아프고 맛이 갈 것 같아요. 뭔 이런 개념이 다 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온 얘기만 좀 하고 끝낼게. 자, 미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늘에서 미온이라는 게 떨어져요. 그 태양으로부터 입자가 날라오고 그 대기권에서 뭐 그냥 태양 입자가 와 대기가 부딪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미온 입자라는 게 떨어지게 되는데 미온 입자 하늘에서 막 떨어져. 방사선 물질이야. 지금도 우리 내 손바닥 위에는 손바닥 크기 정도의 1초에 하나씩 정도 떨어진다 생각하면 돼.
얘 뚫고 잘 지나가. 그래서 내 손바닥에 지금 묘 하나 떨어졌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묘 떨어지고 있어. 지금 계속 묘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 묘는 수명이 있어. 이 묘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 그 묘는 수명이 있을 텐데 어디? 저기 107페이지 4번. 자, 묘는 수명이 굉장히 짧은데 얼마지? 안 써있네. 제일 짧은 공수는 그런 말밖에 없지. 굉장히 짧아요. 아무튼 지금 문제는 없나? 여기 하이탑 같은 게 있는데. 네, 이런 거 외우고 다니지 않는데. 아무튼 자, 묘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 이 T0야. 그런데 대기권이 보통 어느 정도냐면 지면 있고 대기권에서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10km 정도 돼. 그런데 이 묘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0.9c라고 해보자. 비틀도 90도. 수명이 워낙 짧아서 얘가 대략 10분의 9 그러면 30 곱하기 13, 27km 2.7 곱하기 10의 18승 정도 m/s로 날아가도 이 시간이 예를 들어서 몇 초면 되겠냐? 10의 마이너스 6초 정도면 예를 들어서 수명이 1 마이크로세컨이라고 해보자. 1 마이크로세컨 정도. 그러면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어? 이 수명 동안에? 약 2.7 곱하기 10의 2승. 약 270m밖에 이동 못해.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묘는 270m 가다가 뿅 사라져야 돼. 그치?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 지구에 유형이 도달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봤을 때 관측을 했을 때 이 묘의 수명이 팽창돼. 얼마만큼? 감마배만큼 팽창이 돼. 감마배는 얼마냐면 1-0.9c 나누기 c의 제곱분의 1만큼 팽창이 돼.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충분히 10km가 넘어서 도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 입장이 되지 말고 이번에 뮤온 위에 사람이 타고 있어. 뮤온이 사람이 타고 있어. 그럼 뮤온의 수명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뮤온 위에 타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km가 가까워지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10km 나누기 감마가 충분히 270m보다 작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뮤온 위에 타 있는 사람을 봤을 때도 여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뮤온 수명을 말하는 내용이야. 자, 다 했어. 그래서 다 했고, 그래서 109페이지 같은 거 혼자 하면 다시 잘 봐봐. 저기 길이 수축의 효과 해석 잘 나와 있고, 이 110페이지 보게 되면 110페이지 봐봐. 자, 자료 1, 자료 2 둘 중에서 뭐 할래? 하나만 골라. 자료 1 해요. 빨리. 1 할까? 1 해보자. 2는 숙제. 그렇게 해서 완자 페이지 115페이지까지 숙제 해보세요. 115요? 숙제가 금나봐. 나 화요일 시간 됐어요. 시간 해요. 빨리 풀어. 재밌지 않니? 이제 한번 내 얘기 듣고 이제 저기 인터스텔라 보면 조금 이해가 갈 거야. 근데 인터스텔라가 그건가요? 제가 말하는 그 딸이 겁나 늙고 그거 저 봤구나. 안 본 줄 알았네. 봤구나. 학교 쌤이 보여줬어. 근데 마션도 학교 쌤. 특수 상대론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 거긴 일반 상대론 얘기가 들어가고 플러스 뭐 그런 웜홀과 블랙홀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 그 웜홀에 구멍 하나 뚫으면 타임 워프할 수 있어. 구멍을 벌린 다음에 들어가면 타임 그러니까 워프 된다는. 거기서 이렇게 나와야지. 2차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가는 거를 3차원이라는 세계를 적용해 보면 이런 지름길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근데 구멍이 매우 조그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구멍을 늘린 다음에 들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저 빨리 속도가 뭐죠? 속도가 뭐냐? 아, 얘 기준으로는 이고. 항상 문제 볼 때 누가 봤을 때 꼭 봐야 돼. 관측자가 누군지 굉장히 중요해. 항상 너희들이 얘기를 할 그럼 때 쌤, 요게 이렇게 V라고 돼 있으면 뭐예요? 위로 빛이 V로 올라갔다는 거지. 빛이 왕복했다는 거잖아. 위로 갔다 돌아왔다는 거잖아. 쌤, 빛의 속력이 얼마예요? C. 그럼 1번은 둘 다 C예요? 누가 봐도 내가 어떻다 해서 똑같이 C라고 했지? C. 이렇게 그냥 C 이렇게 쓰면 돼요? CC 써 그냥. 시간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와요. 누가 봐도 빛의 속도는 언제나 C라고 얘기했지. 내가 똑같다고 하지. 1번 됐네. 1번 쓸게. 어느 게 더 천천히 간다는데 구별할 수 없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문제에서 이제 철수가 관찰할 때. 선 좌표계가 뭐예요? 좌표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관측자가 봤을 때 내가 관측자잖아. 그 나를 기준으로 내가 원점이고 x, y, z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시간축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나만의 좌표계를 가지고 있고 뭐 우주 여행을 하는 예를 들어서 그 석준이가 있어. 우주 여행을 하는 너의 또 좌표계가 있을 거야. 나를 기준으로 내 좌표계를 뒀을 때 그 좌표 내에서의 운동들을 분석을 하면 그게 바로 상대 속도, 상대 위치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은 뭐라 써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린 거지. 같다고 쓰면 돼요? 관측자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민수와 철수와 측정한 시간. 측정한 시간 시간 차이가 더 커져요. 커지지 당연히. 커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측자 기준으로 철수의 시간, 민수의 시간이 t0일 때 철수의 시간은 t만큼 되지. 그때 그 t와 t0 사이에 있는 감마만큼 있다고 했지. 그 감마 값은 루트 1-v 나누기 c의 제곱인데 이 속도의 값이 커지게 되면 이 분모 값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 그래서 이 값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다 말아버렸네. 자, 2번도 알지? 자, 2번은 우주선 안에. 우주선 안에 있는 철수가 갔을 때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이 보일 거고 시간이 더 길게 측정된다는 거야. 더 커진다. 그래서 4번에 1번 보면 서로 다른 관성 좌표계가 맞는 얘기고. 자, 2번. 고유 시간 아니 고유 그 시간. 관성 좌표계는 먼저 알려줄게. 관성 좌표계라는 게 뭐냐면 그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 공간, 우주선이라든가 지표면이라든가 걔네들이 등속도로 운동해야 돼.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이게 달라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안타깝게도 관성 좌표계가 아니야. 등가속도 아래 방향으로 지금 우리는 중력 가속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비관성 좌표계에 살고 있어. 정말 그 등속도로 운동하는 어떤 공간 내에 살고 있는 그런 그 물체나 그 좌표계를 우리가 관성 좌표계 얘기해. 관성이 유지되는 좌표계라고 얘기해. 내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KTX 안에 가만히 있어. 그럼 나는 계속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야. 관성이 유지되지. 그래서 그걸 관성 좌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출발했어. 이렇게 되지, 그치? 내 관성이 깨지잖아.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 관성이 깨지고 뒤로 움직인단 말이야. 이런 거 우리가 비관성 좌표계라고 얘기해. 그래서 4번, 2번. 민수가 우주선 안에 빛시계를 측정한 시간과 철수가 지면에 있는 빛시계를 측정한 시간은 모두 고유 시간이다. 아니요. 이건 아니지. 고유 시간이니까 이게 민수가 측정했을 때 자기 고유 시간을 설정할 수. 3번은 맞아요. 아무튼 고유 시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측정한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민수가 관찰하면 우주선 안의 빛시계보다 지면의 빛시계가 더 빠르다. 3번은 맞아요. 민수가 관찰하면 우주선 안의 빛시계보다 지면의 잠깐만. 아닌데 민수면 틀렸는데. 무조건 틀렸어요. 상대방이 느리게 가. 그러니까 제가 철수로 봤어요. 철수가. 민수가 관찰했을 때는 뭐가? X. 철수가 뒤로 가는 것이 보인다 얘기지. 뒤로 그러니까 빠르게. X요. 무조건 내가 봤을 때 관측자가 봤을 때 관측 대상의 속도는 느리게 가는 것이 보여.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것 같아. 쌤이 이렇게 늦게 아니 이렇게 틀렸다고. 저번에 통화하다가 1층에서 10시 넘어가지고 뒷문으로 나왔잖아요. 다 잠겨가지고. 거기 누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누르면 열려요. 그 버튼 누르면
눌러. 누르고 나가면 되는데? 아니 밑에 이거 따로네요. 어? 밑에 이거 무슨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 있어가지고 그거 열고 열어야 된다고? 그것도 해도 되고 누르는 것도 있어. 그냥 누르면 돼. 그거 누르고 나가면 돼. 뒷문으로 나왔는데 이거 안 열려서. 그거 옆에 푸시 누르세요 있거든? 그 버튼 누르고 같이 밀면 돼. 어디 좀 알려주세요. 같이 내려가자 지금. 그냥 왼쪽 왼쪽 편에 있어. 나는 왜 못 봤지? 같이 가자. 잠깐만 기다려.